자, 그 전두환한테 가장 많은 핍박을 받았던 게 김대중 대통령이잖아요. 예. 이번 주 수요일이 김대중 대통령 12주기거든요. 시간 정말 빨리 지나갔죠. 나 대통령이 그 옛날에 그 이경규 나왔던 프로그램에서 막 유머하던 김대중 대통령은 역대급 대통령입니다. 만약에 호남 사람이 아니었다면 대통령 한 여러 번 하셨을 것 같은 느낌. 대한민국에 나온 석학, 대한민국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대통령들보다 지식도 많았던 석학이었다니까요. 근데 그런 김대중 대통령이 전두환에게 사형 선고 받았던 그 대통령이고요. 나중에 이제 5.18 그러니까 5.18 자체를 김대중 내라는 뭐 사건이라고 만들어 가지고 대통령을 사형 선고해서 나중에는 이제 그게 사형을 면하고 미국에 갔다가 민주화 되는 시점에 한국에 귀국해 가지고 이제 결국은 사수 끝에 대통령이 되는 뭐 그런 분인데, 그 DJ의 고향이 하이도잖아요. 신안에 있는 하이도. 예. 주말에 이재명 지사가 거기를 갔어요. 굉장히 가기 멀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여기. 그냥 배 타고 가고 막 그러니까 예. 뭐 기본적으로 한번 가려면 굉장히 힘들죠. 예. 근데 거기에 김홍걸 의원이 DJ 아들 김홍걸 의원이 이제 같이 갔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 김홍걸 의원 자체가 기본적으로 김대중 대통령 쪽 지금 지지선언 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아직까지 대한민국 대통령들 중에 민주당 쪽 계열은 뭔가 살아온 삶의 궤적이 어렵게 사신 분들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DJ도 그렇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젊은 시절에 뭔가 핍박도 받고 뭐 예. 감옥도 가고 뭐 고생도 좀 하고 그러면서 그 대통령이 올라가는 그 결이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방명록 썼는데 한번 보실래요? 난 이게 감동적이었어요. 일단 글도 잘 써요. 함께 사는 세상,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이루겠습니다. 2021년 8월 14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이재명인데, 이 서생적 문제의식이라는 게 굉장히 저는 와닿더라고. 그 학자의 문제의식이라는 어떤 그런 의미죠. 일종의 옛날만 같으면 이제 세상 공부하는 물정 사람. 모르는 선비 이런 건데, 예. 그러니까 자꾸 정치인이 정치적으로만 생각하면 발견하지 못하는 문제를 이렇게 해. 그리고 상인적 감각은 아마 김대중 대통령의 원래 되게 오래된 예. 김대중 스타일이에요. 이게 상인의 현실 감각 이게. 실제로 김대중 대통령 자신이 젊었을 때 사업을 크게 했었잖아요. 선박업 관련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현실 감각, 그러니까 실제 현실에 기반해서 사리 판단을 하지 않으면 예. 아무리 좋은 의도도 추진되지 않는다. 예.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 밤에요 잠자려고 채널을 돌리다 보면 우리나라 케이블 채널 엄청 많잖아요. 막 예, 수백 개 되는 예, 것 같아. 예. 가끔씩 용의 눈물이 걸려요. 아직도 합니까? 용의 그게? 눈물을 재방송을 해주더라고. 아, 그 용의 눈물을 하던 시기가 김대중 대통령 대선 당선됐던 그 시기예요. 근데 그때 지금 여러분 까먹었을지 모르지만 용의 눈물 말에 DJ라고 새겨진 사건이 있었어. 방송이 나간 거야 이게. 그 지금 저 말을 타는 게 이방원의 말이거든요. 예. 이게 자세히 보면 이렇게 말 쪽에 DJ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엄청 논란이 됐었던 거죠. 저는 그 당시에 군복무 중이었기 때문에 그 드라마를 본 기억은 없는데, 아, 저런 게 굉장히 화면에 작게 나왔을 것 같은데, 그래도 논란이 됐나 보네요. 그게 큰데? 그러니까 KBS 대하 사극은 상상을 초월하게 많은 사람들이 보던 시절이에요, 그게. 근데 말이 저 DJ가 김대중 대통령의 DJ가 아니고요. 저 말목장의 이니셜이에요. 근데 그때 이것 때문에 KBS에서 지금 한참 대선 중인데 DJ라고 썼다고 난리 나가지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대전농장 막 이런 거였나 보네요. 아이고. 말농장이었대요, 말농장. 말농장의 이니셜이었다고. 근데 이재명 지사 이야기 다시 한번 돌아가면요.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이나 등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좀 읽어주실래요? 역사를 있는 그대로 직시할 수 있는 용기. 구자옥, 이해익, 최문경, 이홍배. 1대, 2대, 6대, 10대 경기도 도지사입니다. 이들 모두 친일 인명 사전에 등재됐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이들 4도지사의 액자 아래에 친일 행적을 병기했고 도 홈페이지에도 이 사실을 명시했습니다.
아예 사진을 내려야 하는지 잠시 고민했지만 거두었습니다. 그 또한 부끄러운 역사를 감추는 왜곡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역사를 돌이켜봅니다. 대한민국은 수많은 애국선열의 희생과 헌신으로 여기까지 해주십시오. 네. 네, 여기까지가 이제 1대, 2대, 6대, 10대 경기도지사는 친일 임명사전에 등재된 사람들이다. 요거를 이제 경기도가 친일 행적 병기하고 그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민족문제연구소 방송하는 여러 가지 맥락 중에 하나 그런 거예요. 예. 어느 대학교 총장이 있는데 그 총장한테 또는 어떤 대학교에 무슨 설립자 있는데 동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백선엽이 국립묘지에 묻힐 수는 있지만 거기에 친일파였다라고 하는 병기를 해줌으로써 예. 역사에 기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거든요. 요 경기도에서 이걸 시작한 거죠. 굳이 말하자면 부끄러워서 안 할 수도 있지만 이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경기도 일대 도지사가 친일파였다. 생각해 보면은 그 환경에서는 당연한 거죠. 대통령이 친일파였는데 지방자치제 시하기 전까지는 뭐 각 기초지자체부터 그 도지사들까지 다 임명직이었잖아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친일파 대통령 밑에 친일파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구조가 있었죠. 그리고 그 대한민국에 있는 굉장히 많은 숫자의 사립대학교 설립자들이 친일파인 경우가 많죠. 그렇죠. 지금 당장 생각나는 학교도 몇 개 있지만은 말은 안 하겠지만 그 친일파 그러니까는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남겨놓고 간 그 재산을 이 뒷구멍으로 빼먹어 가지고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억지로 원치도 않는 학교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운영해오고 있는 그런 사학재단들도 많고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뭐 밝혀서 그 학교 가지 말자, 그 학교 뭐 없애버리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와서 뭔가 자기들은 뭐 엄청나게 뭐 훌륭한 대학인 것처럼 뭐 미래를 지향하는 21세기 뭐 미래지향인 대학인 것처럼 막 이렇게 꾸미는 것 자체도 예. 그렇게 할 수 있지. 먹고 살려고 장사치 중에 하나니까 사립대학도. 하지만 그 뿌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로서는. 나 이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그러니까 후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꺼려하는 것 중에 단적인 모양 한번 보여드릴게요. 친일 관련해가지고. 2021년 2월 19일, 이낙연 당대표를 이성무 전 국회의원, 함세웅 향단연 회장, 민성진 향단연 사무총장 이런 분들이 면담을 합니다. 주제가 뭐였냐면 현충원의 친일파 파묘법 당론 채택을 요청하는 거였어요. 당대표의 답변입니다. 당론 채택은 어렵다. 더불어민주당 현재 원내 지도부는 집단 지성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당론으로 법안을 채택한 것은 한 건도 없다. 이게 근데 이 당시에 이제 김태년 원내대표가 대표하던 시절이잖아요. 아는 분들 아는 얘기.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낙연 당대표가 되고 나서 급격하게 개혁 성향이 떨어져요. 아무것도 못했죠. 당대표의 위세에 눌리는 상황인데 이런 거 하나 못 하셨어요.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가 계속 비판하는 거예요. 이낙연 이분이 대통령이 되면은 나라 바뀐다는 느낌 전혀 없을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그 친일파 파묘하자라고 이제 당 대표 입장에서 그렇게 결론을 스스로 내리기에는 힘들다는 거는 그 입장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거는 집단 지성으로 해결할 문제지 정치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이런 태도를 취하는 거면 그럴 거면 정치를 왜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것처럼 민주당의 소위 수박이라고 불리시는 분들은 남의 눈치, 저쪽 눈치, 조중동 눈치 보면서 결국은 아무것도 안 해. 의석만 180석 쥐어줬더니 사실은 그게 지금도 조금 암울한 게 다음 대통령이 민주당에서 나오면 그 180석 갖고 할 수 있는 일 무지하게 많거든요. 한 1년 동안. 그게 지금 기대치를 많이 떨어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라는 게 대한민국 사회가 구조적으로 바뀌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모든 일들은 국회 가면 되는 일들이잖아요. 법 만들고 통과시키고 하는 거를. 그게 참 안타까운데 그거랑 비슷한 맥락이 하나 있죠. 각 시도마다 광복절 기념식을 해요. 근데 김원웅 회장의 그 광복절 기념사를 광복회 차원에서 이제 뭐 대구에선 대구시장이 있고 광복회장 읽고 하는 그 동영상을 내려 보냈을 거 아니에요. 대구시는 안 틀었다?
왜요? 김원웅 광복회장 기념사를 안 틀었어. 무슨 뭐 지들 욕하니까 파일 오류가 생겼대요? 왜? 모르지. 그 전달되는 과정에서 파일이 좀 뻥났나 보지. 진짜 비겁하다. 웃기는 새끼들이 진짜. 비겁한 거예요. 아니 대구가요. 대구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2.18 민주노화운동 뭐 독립운동 해가지고 대구를 실제로 대구가 그 관련해서 대구 경북이 그 홍보 영상 엄청 뭐 그 홍보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독립운동 독립지사들이 제일 많은 지역 있잖아요. 안동도 그렇고 경주도 그렇고. 예. 근데 그 지역 사람들은 독립운동 했는데 광복회장의 광복절 기념사는 아예 안 틀어버려. 얘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구시 공무원들이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지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닭짓이잖아요. 지금 SNS 시대에 그 행사장에서 김원웅 회장 영상 안 튼다고 해서 대구 시민들이 그 영상을 못 봅니까? 그냥 10분만 지나면 SNS 뉴스에 다 나오고 영상 유튜브에 다 뜰 거 뻔한데 그 행사장에서 안 튼다고 해서 김원웅 회장의 그 연설문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단순히 우리 시장님 마음 편하라고 우리 시장님이 불편해 하시니까 안 틀어주겠다. 그거 말고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들 하시겠지만 제주 4.3 그 기념식 할 때 예. 제주도에 있는 이제 그 기념식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4.3의 상징인 동백꽃 예, 뺐지. 요 배지를 예. 달고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게 바로 원희룡입니다. 예. 왜 이러는 거죠? 역사라는 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지레 짐지 찔려서라고밖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저는 이게 대구시가 이렇게 김원웅 회장의 기념사 안 트는 거나 방금 전에 이낙연 당대표 시절에 현충원의 친일파 파묘법을 당론 채택을 안 한 거나 이거는 똑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안 해서 문제가 아니라 이낙연 특히 친일파 파묘법에 대해서는 당론 채택이 어렵다고 이야기한 것은 적극적으로 반대했다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안 했다면 이런 면담조차 안 가지려고 했을 텐데 굳이 가져서 적극적으로 당론 채택을 하지 않겠다고 피력한 것은 이것은 적극적인 반대인 거죠. 이낙연 당대표 시절에 우리가 계속 정말 아무것도 안 했네. 시간만 때웠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디테일한 결과들이 하나둘씩 나오는 걸 보면은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반대한 거예요. 그렇죠. 정말 글자 반대는 말을 그대로 못했을 뿐이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무것도 안 했다. 아. 예. 대구에 가면요, 대구 형무소라고 있어요. 네. 그게 대한민국 독립운동사에 서대문 형무소보다 독립지사들이 많이 갇혔던 것입니다. 이게 1900년대 초만 하더라도 그 대구가 조선의 모스크바라고 부를 정도로 그러니까 사회주의 정신이 투철한 독립열사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조선 말기에 그 조정의 그 부패에 대해서 끊임없이 항거하고 항소했던 그런 선비들이 많았던 동네로 유명하잖아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진짜 보면 볼수록 신기하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그 전국 독립 유공자 그러니까 나라가 인정한 유공자 중에 대구 경북 출신이 22%예요. 근데 지금 광복회장이 기념사날을 못 틀 정도가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저쪽에 소위 군사 독재 세력들을 꾸준히 밀어주면서 경제는 전국 꼴등인 지역이 돼버렸고요. 만약에 이런 이 김원웅 광복회장의 기념사를 못 틀 정도가 되면은 대구 시민들이 화를 내시는 게 정상이죠. 니들 뭐냐? 친일파 인정하는 거냐? 부끄럽다. 그 말이 아프더라도 내가 찔려서 그거를 틀지를 못한다면 그냥 자기 스스로가 친일파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대구를 지금 보수의 본산으로 알고 있지만 그 보수라고 불리는 그 가짜 보수가 사실 친일파 역사랑 맥을 같이 하는 거니까 가장 독립운동을 많이 했던 지역이 사실 친일파 지역으로 치환시키는 거는 권영진 같은 사람들이 이짓거리 하면서 그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친일파 장교였던 박정희를 뽑아주는 그런 세력. 이게 돼버린 거거든요. 이건 거기 계시는 분들이 화를 내셔야 될 얘기라는 거죠. 자, 일단 알겠습니다. 대구에서는 김원웅 광복회장 기념사 영상을 안 틀었다. 정말 웃기지 않아요? 왜들 이렇게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